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후의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는 그때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나이를 먹어서는 나이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각각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노후가 되면 부부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해지죠. 물론 젊은 시절에도 부부관계는 중요하지만 노후가 되면서 부부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후가 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괴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시중의 여담 중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노후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5가지, 이 5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 두 번째 돈,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건강, 5번째 찜질방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속에는 남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을 이 순위에 집어넣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의 다음 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후에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애들 엄마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속에는 어디를 봐도 부인 외에는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침울해진 남편, 힘을 잃은 남편은 부인이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여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느껴지시나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행동이 느려지고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후의 남편은 자칫 잘못하면 아내에게 짐으로 느껴지게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을 보시는 남편분들께서는 이거는 남편들을 너무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하시면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현상이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노후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은퇴 후에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남편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노후가 됐을 때 남편이 있는 아내의 수명이 남편이 없는 아내의 수명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65세 이상 된 노후에 남편과 단 둘이서만 살거나 5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이 혼자 사는 여성에 비해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노후 부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소 방법으로 생각되는 남편이 해야 할 3가지, 아내가 해야 할 3가지를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늘 고마워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어질까. 우리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늘 격려해주면서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내의 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들어주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여보, 이제부터는 제발 술, 담배는 좀 그만하세요. 술, 담배는 지겹네요. 라고 하면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느라 휴가라고 고생만 하고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술, 담배를 끊어. 나는 술, 담배 못 끊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외출을 하고 누군가와 다툰 뒤에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마구 욕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시나요? 남편께서는 여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왜 집에까지 와서 가족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요. 라고 하시나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보, 당신이 화난다고 하니까 나도 화가 나네. 그렇지만 속 넓은 우리가 참읍시다. 이렇게 하셔야 아내의 화도 풀어지고 남편과의 사이도 더욱더 좋아집니다. 아내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내와 꿈과 취미를 공유하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꿈과 취미가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아내가 가장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아내와 함께 꿈과 취미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내가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 대한 기대 수준을 최대한 낮추자입니다. 보통 보면 아내들은 남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후해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고 이제는 할 일이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소극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삐지기나 잘하고 별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큰 소리 지르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해서 같이 짜증내고 큰 소리 치시면 남편은 더욱더 약해져 갑니다. 따뜻한 말과 위로로 감싸주시면 남편께서는 머지않아 원래의 모습으로 곧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손자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자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이 센 손자를 대할 때 예쁜 마음이 앞서나요? 미운 마음이 앞서나요? 어쨌든 손자는 예쁜 마음이 더 앞설 것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이 센 남편을 대할 때도 손자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미운 마음이 한결 더 약해지고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어려서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떨어지면 갈수록 모성이 강한 아내에게 의존하는 어린이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남편이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보상을 해주시면 착한 남편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입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도 집에서, 학교에서 길을 살려주면 학습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모범생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떨어지고 기가 약해지면 할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가 용기를 심어주고 길을 살려주신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